4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전에서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생사가 였고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열애장에 의지해서 열반을 얻는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중생이 어떤 시작이 있는 것처럼 또는 끝이 있었처럼 하고 또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열반을 통해서 끝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또 중생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통해서 생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를 거친다고 하는 말을 뭡니까? 수행을 통해서 생사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진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 삶의 어떤 형상으로 우리한테 딱 들어있는데 그것이 있는 한 생사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열반도 얻긴 하지만 막 이런 것으로 이제 잘못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마치 열애장이 생사의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악연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경전에서 해석에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을 설명하죠.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없다. 그럼으로써 무명상대 비로소 시작이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 열애장에 의해서 생사가 있다 그랬으니까 열애장이 있고 거기서 생사가 파생됐으니까 시작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자체가 가법인 거죠. 그래서 이 가법으로 드러나는 순간 어떤 인연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시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연이 해체되면 마찬가지로 어떤 시작이 종말인 것처럼 보이긴 해도 본래부터 시종을 담보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설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시종은 말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시종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 요즘에 우리가 계속 시작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을 우리는 아직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럼 지금 현생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없느냐? 옛날에는 여기서 말대로 이 우주를 시작할 때 무시무종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상우주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시무종을 말했습니다. 왜 똑같은데 이 빅뱅 우주론을 말한 사람은 이제 뭐를 하냐면 시작이 있습니다. 유시가 있고 시작이 있는데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빅뱅이라고 하는 순간이 되면은 그전에는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빅뱅의 어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보면은 무적 에너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 우주가 완벽하니 거의 무와 같은, 점과 같은 상황 속에 완벽히 이게 함축되어 있어요. 모든 에너지가 함축되어 있는데 어떤 인연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폭발을 하면서 아주 그 우주의 이제 그 온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알갱이들이 갑자기 우주 전체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막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엄청나게 퍼지려가지고 지금 했는데 퍼지면서 여기 이제 우주의 그 물질의 가장 작은 알갱이 그때 말할 때는 양성자하고 물질과 반밀질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어느 정도 물질이 형성됐을 때 양성자하고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빛, 이 네 개가 이제 이렇게 우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득 차 있었는데, 이때는 이 우주 자체 온도가 엄청 크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전자가 모여서 원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자가 되기 전에, 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식습니다. 식어요. 식으면서 이 양성자와 중성 전자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제 원자를 구성하게 됩니다. 원자를 구성하게 되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이제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이런 것을 만나면 산란을 해가지고 실제 이 우주 가득에 이 빛이 알갱이들이 가득 찼지만 빛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장애를 받게 돼요. 그것이 이제 빛의 산란이라고 하는데 마치 안개처럼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제자를 가르치면서 빛이 빠져서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는 것부터 우주가 갑자기 빛으로 가득 차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주가 형성됐을 때 이렇게 형성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부터 약 한 140억 년 전인데 우주 최초 생겨가지고 여기서까지 온 지가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그런데 이때 빛의 흔적이 지금 발견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점점 찾아보니까 정말로 이 시기에 남아있던 빛의 흔적, 이런 140억 년을 지나고 되려면 이 빛이 어떤 형태로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그런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를 하는데 이 빛이 발견되고부터는 완벽하니 이제 거의 뭐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굳어져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시작이 현행 우주의 시작이 있어요. 현행 우주는 왜 시작이 있느냐면은 이 폭발이 뭘 만드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계속 퍼져나가는데 그러다가 이 공간의 물질들이 어느 정도는 고루 퍼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있고 어느 정도는 좀 적게 있어 그 차별이 형성돼요. 그래서 좀 많이 있는 데는 그것이 뭉쳐 가지고 이제 별들이 형성돼 가는 거죠. 별들이 형성돼 가는데 한편으로는 우주가 계속 공간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 가지고 퍼져 있고 다른 한편은 중력 작용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퍼져나가는 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이 힘이 지금 이 우주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암흑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됐어요. 이 암흑 에너지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우주는 점점 공간이 넓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우리 우주 밖의 우주도 보이지만은 점점 넓어서 우리 눈에는 이제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우주가 넓어지는 시기에 오면은 다른 우주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은하만 딱 있는 것처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에너지 양이 얼마인가 해서 또 이 에너지 양이 얼마 정도 되면은 적당한 상태에 가가지고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밀어내는 힘하고 이것이 이제 안으로 이 전체 우주적 중력에서 안으로 휘어진 힘하고 적당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는 마치 정상 우주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암흑 에너지 양이 생각보다 적으면은 우주는 언제 가다가 이 빅 크런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 점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유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생 우주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빅뱅의 한순간 자체를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유시 현재는 알 수 없죠. 종이 있을지 없을지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환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그러면 계속 무시무종이라고 하는 말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의미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는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거 이 순간에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돼. 이게 시간이 없다가 어떤 사건이 되면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주 시간으로 보면은 140억 년 여기까지 지금 왔으니까 앞으로 또 더 가면 140억 년 걸린다 해서 한 300억 년 걸리면은 유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한번
통해서 발생해가지고 형성됐는데, 자, 이것이 사라지면 소멸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크런치에 소멸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아울러서 다시 어떤 것이 또 발생되면 또 시간이 발생되는 거예요. 또 어떤 그러면 시간이 또 소멸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에 유시, 유종은 있지만 근원적으로 보면은 시간을 발생시키는 것은 시간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속성이 있다 하면은 지금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로 속성이 있다면 이런 것과 상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시간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재고 있는 시간 자체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주와 더불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뭐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생성, 소멸하고 있는 것이 돼서 자기 특성을 갖지 않는 거예요. 무자성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무자성이 되면은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로 보면 이제 뭐가 됐냐면 마치 정상 우주에서 시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하는 전체로 가법이 되면은 가법의 의미에서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무시무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현행 우주론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만 있느냐, 또 다른 그 우주가 형성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가상을 할 수 있지만 현생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명확히 알 수가 없고 다만 수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우주적 흐름 이 속에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다른 우주들이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다중우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속에 꼬여 있는, 감춰져 있는 많은 차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공간 속에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우주적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또 그것이 있어야만 이 우주를 이제 설명하는 새로운 어떤 그 가설들이 더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설명이 어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우주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보는 시공간의 4차원 또 4차원만 가지고 이 우주를 설명하기에는 뭔가 미진하다. 그래서 이 우주 속에 많은 다중우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우주 밖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갑자기 여기서는 뭐가 사라집니까? 시공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여기 가는 순간 우리 사유가 정지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만 여기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시간성을 사유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런 순간에 가보면 시간성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의 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인연이 시간으로 나타나고 인연이 공간으로 나타나고 인연이 생성되면 소멸되고 또다시 일어나고 하는 측면에 보면은 현행 우주적 사건으로 보서는 유시가 되고 또 마당 끝으로 해서 뭐 유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간 그 자체의 본래적 인연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은 이것은 뭐가 됩니까? 무시무종이 되는데 앞서 말한 정상 우주론적 개념으로서의 무시무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생성소멸하는 쪽으로 무시무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주개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성주개공적 의미에서 무시무종이 빅뱅이 유시유종이라 할지라도 이것하고 상당히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것, 성립되는 어떤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우주가 형성되는 어떤 시기가 있다가 일정한 상태의 제 모습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허물어져서 다시 공으로 되고 이러한 것이 되풀이되는 거죠.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이 주 상태가 항상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상 우주론적의 무시무종의 의미로서 여기서 말한 무시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주 개공을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연으로서 마치 드러나게 하고 인연이 바꿔지면 없어진 것처럼 나타나서 그 시간도 그 자체로서의 무자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전제라고 하는 말은 기본 근원적으로는 그 인연법에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설립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후제라고 하는 말을 하긴 하지만 후제라고 하는 것도 인연법의 과법으로서 성립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성적 의미를 가짐으로써 미래의 어떤 사건이나 시간으로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설일체유부의 생각은 많이 다르죠. 우계 설일체유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생각들은 지금 이 현대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 생각과 유사한 생각도 많이 있어요. 구사라든지 우리들이 비판하는 쪽에서 하는 생각하는 사유도 단순히 그 법체를 말했다고 해서 비판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날 말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불상행법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한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앞서 말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에서 무자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무자성이 되면 이 자체가 인연으로서 생성 소멸하기 때문에 무시무종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되면 이것이 뭡니까? 그것도 무시무종은 말을 할지라도 그 자체로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시간,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인 양상으로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형태냐면은 이제 우리 세상을 이루는 많은 법들이 있어요. 이게 요즘에 이제 그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쭉 찾아보니까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가 무엇이다. 마음의 궁극적인 요소가 뭐냐 쭉 찾아보면 마음의 궁극적인 요소가 뭐다 해가지고 최소한 이런 5가지가 있어야 이 인연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런 5가지 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재라고 합시다. 물론 뭐 시간을 나누면 정확히 현재가 어떠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재다 이렇게 하면은 현재 경험하고 있으면 자고 나면 이제 어저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것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면 과거의 영역 속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영역 속에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 경험할 일들이 있는데 내일 경험할 일들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미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면 미래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가지고 현재 경험을 만들어낸다. 시간이라고 하는 걸 더불어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설명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불합리한 것처럼 생각돼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경험합니다. 경험하면 그것이 이제 망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경험 내용을 딱 가지고 있어서 실제한 것처럼 하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어제 경험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꿈이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어제 내가 분명히 밥도 먹고 뭣도 있고 뭐 이런 관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이 오늘 해상하면은 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지금 경험하면서 동시에 뭘 만듭니까? 과거의 영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상을 하면은 다시 그것이 현재 영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망념된 양상들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면은 경험하는 순간 과거가 되고 동시에 이 과거가 우리의 미래가 돼가지고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경험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과거의 영역 속으로 현재의 경험이 밀려가지만 이 과거의 것이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가 돼서 앞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보면 욕심이 난다. 그럼 욕심내는 것은 현재적 사실인데 이것이 이제 습기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면 과거 영역처럼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욕심날 상황이 되면 그것이 현재 상황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습기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시간을 동반해 가지고 우리의 미래로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우리 삶을 잘 살펴보면은 이 말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떨어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유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적 망념 그 자체가 동시에 현재를 만들고 과거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면서 한 생각 속에 삼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의 경험 안 되면은 항상 경험된 미래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 자체가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산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데 우리의 망념적 상황으로 오면은 이러한 상황이 거의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망념 상황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은 반드시 미래의 가보를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때는 어디에 있느냐? 현재 경험이지만 과거로 갔다가 동시에 그것을 미래 영역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과거로 가면서 동시에 미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고 무엇이 되느냐? 반드시 그 자체가 미래가 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은 뭡니까? 현재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사건은 동시에 현재를 과거화시키면서 그 과거를 동시에 미래로 쫓아가고 있는 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점에 3세가 다 들어있다라는 하음의 이야기나 부사론에서 이와 같은 상태로서 우리 경험 영역이 미래에 남아있어서 우리한테 온다라 하는 것을 잘 해보면 물론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어긋난 이야기들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경험 영역 하나에 3세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영역인데 동시에 우리는 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억되면서 이 자체가 시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실제로 과거로 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염이 과거를 만들고 미래를 해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 생각 속에 3세가 다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뭐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생각이 일어나면은 시간이, 공간이 창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우주적 사건으로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빅뱅이 사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 전체적 시간이 창조되고 소멸되지만 한 개인의 염적인 측면을 보면은 마치 호련이 3세를 담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 호련이 툭 터진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나와서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되면서 우리의 3세를 만들고 있다. 이게 우주 전체로 봐도 저런 상황으로 해서 호련히 시공이 형성됐다가 사라지고 아울러서 그 속에 살고 있는 한 생명체 개개인들마다 한 생각을 떠올 때마다 동시에 3세를 창조하면서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큰 측면에 봐서도 크게 어긋난 이야기가 아니고 한 생각이 3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에도 큰 어긋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성이 없이 있는 것처럼 돼 있고 그 가운데 생멸만 시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열애장은 아주 무시무종으로 쫙 있고 생사가 구정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열애장 자체가 가법이기 때문에 방금 말하는 생각 일어남의 3세를 담고 있으면 저것이 중생으로서 세간을 구성하는 거고 그 3세의 망념이 사라지면 그 자체가 동시에 열애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가 열애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생각한 데서 형성되는 의문일 뿐이지 시작이 있다거나 시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열애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명지상도 시작도 없고
열애장도 시작도 없기 때문에 열애장이 있고 거기에서 생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연을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처럼 이 빅뱅으로 우주가 탁 폭발하듯이 우리는 삼세가 툭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지 않고 일생을 놓고 일생 가운데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생이 있고 열애장이 한 생각이 일어났으니까 이 일생의 삶의 의지에서 현재 염의 생사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런데 실제 이 염에서 시간성을 제외해버리면 우리의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사건이 소멸되어 버린다. 그때 여기서 무엇만 남아있습니까? 염만 남아있는 거예요. 염 속에서 시간성을 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열애장의 의지에서 생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문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도 계속 저렇게 해서 일기생사를 놓고 그 가운데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있지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는 영원한 시간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간, 과거 시간의 염적 상황이 미래까지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제 그런데 우리 그 근원적 윤회 생사에는 이 염이 가지고 있는 시간 소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무명이기 때문에 무명도 시작이 없는 것이다. 만약에 삼계 밖에 다시 중생의 삶을 시작하는 어떤 기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도에서 말하는 설과 가짜다. 열애장이 전제 후제, 즉 열애장 그 자체는 실상에 있어서 시간상을 매 순간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매 순간 창조되는 거예요. 인연으로서. 그러니까 시간이 쭉 가는 속에서 열애장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열애장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계속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시간하고 뒤에 시간은 다른 거예요. 같은 시간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속에서 산다고는 좀 앞차고 이런 공간 속에서 형성되는 물질들의 운동이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데 이것은 그 정지 상태, 물론 이거 정확하게 뭐 빛이라고 하는 것을 정지 상태를 잴 수는 없지만 정지 상태는 질량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제로인 어떤 것만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데 30만 킬로미터를 넘어서면 어떤 의미가 발생하느냐면은 이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 상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을 가지지 않는 그 아주 작은 에너지 단위가 물질처럼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30만 킬로미터인데 여기에 이르면 이 자체로 뭐가 사라지냐면 시간이 소멸돼 버려요. 시간이 소멸돼. 그러니까 빛은 무한히 오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빛 그 자체 속에서는 뭐가 없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보다 덜 달리는 사람들은 다만 시간 지속이 더 많이 일어나고 이제 물질이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 생성 소멸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물질마다 얼마만큼 질량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서 그 물질의 시간이 전부 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서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은 시간에 다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 일어나는 것 순간이 실제로 모든 시간을 창조하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우주 전체로 보면 이런 식으로 창조된 것 같지만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보편적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빛에 있어서는 시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애장에는 전후제가 없다고 하는 말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자체로 완벽한 삼세를 동시에 드러냈다가 그 자체로 삼세가 동시에 소멸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서
과거나 미래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의 어떤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열반과 상응하는 것인데 열반에도 곧 전후제가 없답니다.